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에 영입됐던 원종건 씨 예. 미투 파문으로 스스로 자격 반납했죠? 예. 어제 오후에 그 인터넷에 사기였다는 6개 폭로가 있었어요. 자, 뭐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좀 말로 옮기기도 이제 험할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원 씨는 언론하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당이 조율해가지고 그럼 이제 저녁부터 당하고 이제 긴밀히 협의를 한 거겠죠. 어제 저녁부터. 그렇죠. 네. 그럼 이 말이 반납이지 철회인 거죠, 사실상. 영입을 네. 철회한. 예. 네. 그래도 당으로서는 타격이 크죠? 아, 그럼요. 이 원 씨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우리의 미래다 막 이렇게 극찬을 했고 언론들은 물론이고 경쟁 정당들도 아, 우리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호평을 했지 않습니까? 워낙에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었고 물론 그 이후에 각 정당들이 너무 스토리 위주로 사람을 영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은 원 씨는 여러 언론 등과 인터뷰 계속했고 뭐 비례든 지역구든 출마 뭐든 마다 않겠다. 1인분은 내가 하겠다. 이런 예. 자신감을 보였으니까 예. 충격이 더 큰 거죠. 당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당 차원의 유감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들을 수는 없다. 이후에 판단할 것이다. 이랬고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오전에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는데 전 솔직히 이건 못 믿겠고요. 예. 예.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사전에 알았으면 했겠냐. 그 둘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라서 거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질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공식적인 당의 입장 표명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 원 씨가 그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하지만 그 폭로 주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으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예. 이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원 씨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이러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 하지만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원종건이라는 사람을 보증하고 국민들한테 소개한 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케이스가 없어야 되겠지만 또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요. 한 정당에만 이런 일이 있으라는 법도 없고 사실 지뢰밭이에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예. 이제 원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터넷 게시글에 따르면은 내가 20대인데 사실 최근에 양당에서 제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제의를 받았다. 그 네티즌한테 물어보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는 양당의 제안을 다 받았다는 거죠. 예. 한국당 염동열 인재영입 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한번 만나봤다. 예. 물론 한국당은 아니 우리는 한 번 만났고 예. 뭐 그 뒤로는 뭐 연계된 게 없다 이랬거든요. 그만큼 몇 년 전 TV에 소개되고 주목을 받던 그런 사람이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원 씨가 인기가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선수들 사이에서는 아 우리가 픽업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스토리가 좋으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역량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엘리트 위주의 충원이 문제다. 이런 지적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치를 잘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이 미투 논란이 없다 할지라도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내부 고발자들의 정치권 영입 러시하고도 크게 봐선 같은 맥락이고 이게 민주당이 영입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당도 아니 우리도 내부 고발자 영입한다 해가지고 한 2명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스토리 위주 영입에서 과연 사전 검증이 철저히 되느냐? 그렇죠. 검증. 그러니까 원 씨 이 일이 터지고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제 인사가 검증 어떻게 하냐 기자가 질문하니까 네이버로 검색해보고 페이스북으로 보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대답했다거든요. 네이버나 페이스북 당연하게 검색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느냐? 기본적으로 역량이나 평판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이런 식의 깜짝 영입을 보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또 보안이 매우 중시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 세면은 뭐 재미없다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검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아, 이 사람 스토리가 된다. 그럼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는 잘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잘 안 네. 걸러져요. 네.
그러니까 이번 원 씨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나오는 말이 아니 그 영입 직후에 사생활 관련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뭐 이런 말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커리어를 쌓은 것 자체가 검증이고 평판 조회가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흙 속의 진주, 깜짝 영입 이런 케이스는 그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잘 나가는 사람만 정치권에서 데리고 와야 되냐? 네. 또 그건 또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예,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젊은 인재 같은 경우에도요 검증된 사람 발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회의원실 인턴이나 구급 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비서관, 보좌관까지 올라간 30대 뭐 한 40대 초반 인사들이 각 당에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5, 6년, 10여 년 자체가 예. 경력이고 그게 검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유럽의 젊은 정치인들이 다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방의원들 출신이고. 예, 산다마린 핀란드 총리 34살인데 아 우리는 왜 이런 사람 없냐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왜 산다마린이 총리가 됐냐? 그 이전에 장관이었으니까. 왜 장관이 됐냐? 그 이전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10대 때부터 정치인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경우고 이런 경우는 인재 영입이라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이게 시작을 해야지 다음 총선, 다다음 총선에는 뭐 이런 인재들이 쫙 전면에 설 수 그렇죠. 있을 거예요. 오늘은 누구한테 한마디? 그 인재 영입에 힘쓰시는 실세 정치인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에 딱 어떻게 나갈 거냐. 그 물론 중요한데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사람 쓰면은 국회의원 됐을 때 잘할 거다. 사실 그 감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신문 일면 뭐 인터넷 검색어 1위 이런 거보다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